네, 안녕하세요. 차세입니다. 자, 오늘은 챗 GPT를 활용해서 교사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예시로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거 연습으로 몇 가지 질문하고 답변을 보고 들은 거를 지금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손이 지금 진짜 떨리거든요. 손이 떨릴 정도로 조금 충격적인 결과들입니다.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좋은 의미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교사들에게 굉장히 도움될 만한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건 선을 좀 넘었는데 이거를 공개해도 되나? 라고 싶을 만큼의 이건 너무 위협적이다. 그러니까 내용들이 정말 정말 굉장히 많이 아는 누군가가 작성한 내용 같고 알려준 것 같고 그거를 그대로 사용해야 되나? 이런 좀 생각들이 되게 몇 가지가 교차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면서 굉장히 들었던 제 생각은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들을 제가 적어보고 답변을 들을 건데요. 너무나 자세하고 정말로 디테일하거든요. 그래서 더더더 여러분들은 교사들 혹은 교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 챗 GPT를 이용해서 단순하게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저 또한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참고용, 정말 잠깐의 어떤 그 예시용, 어떤 부분에서는 좀 차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서로 각설을 하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왜 그런지 스킵하면서 보셔도 되고, 수많은 질문들에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 붙여넣기해서 제가 메모를 먼저 해놨으니까, 고등학교에서 단편영화 제작하기라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안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교수학습 지도안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아니면 이걸 바꿔도 돼요. 수업 지도안, 그냥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학습 지도안, 이런 식으로 형태를 써도 되고, 보통은 1시간의 수업, 2시간의 수업, 어쨌든 그 수업 안에서 어떤 교과의 도입, 그리고 뭐 전개,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지도하고 결과까지 이렇게 도출하는 걸 학습 지도안으로 만들어야 그 자체가 수업에 적용되고 하는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화면에 계속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처음 시작부터가. 자, 고등학교 단편영화 제작하기라는 수업을 한다고 치었을 때 교수학습 지도안을 구성해 달라고 제가 질문을 한 거고요. 챗 GPT는 주제 선정부터 하랍니다. 대단하죠? 주제 선정, 당연한 거긴 한데, 학생들이 제작하고자 하는 단편영화의 주제를 결정합니다. 주제는 학생들의 관심사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발상이에요. 학생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CGV에서 개봉하는 그런 영화들의 주제 같은 걸 할 때도 많거든요. 아니다, 너희들의 관심사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오마이갓, 인공지능이 이미 알고 있어요. 다음 두 번째가 시나리오 작성하래요. 시나리오 작성하고 캐릭터 배경 등을 결정하고, 세 번째가 촬영 계획 수립을 해서, 당연하죠, 촬영으로 바로 갈 수 없거든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짰어. 1, 2, 3, 4, 5번, 6번까지 촬영 진행을 하고 필요한 감독과 스태프를 결정한 다음에 지침을 제공한다. 편집, 촬영 끝나면 편집을 진행한다.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영을 한다. 단편영화 상영한다. 픽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나의 학습 지도안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단편영화 제작하기라는 수업에 학습 지도안이 될 만큼의 적정한 분량의 내용,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추가를 하거나 제가 좀 더 질문을 디테일하게 했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한다면 강화해서 좀 더 알려주거나 추가적인 거 알려줄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은 단계를 따르면 학생들은 단편영화 제작 과정 체험과 창의적인 생각과 협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그 결과 피드백 같은 느낌까지, 뭔가 마지막에 쓰는 어떤 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써도 충분할 만큼의 내용 이야기를 잘 해주네요. 자, 이번에 질문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편영화 제작하기 수업에 평가계획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평가계획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편영화 제작하기 수업을 위한 평가계획서. 우리 교사들은 매 학기마다 평가계획서를 작성해요. 그래서 이 수업에 있는 수행평가, 집필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채점할 거, 평가할 것들, 내용들, 그리고 계획하는 거죠. 그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질문했을 때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질문을 할 수 있을수록 더 디테일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한 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 여기서 이제 중학교가 될 수도 있고 초등학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평가 계획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죠. 보세요. 자, 다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번 프로젝트 평가. 학생들이 제작한 단편 영화의 기술적인 질, 내용, 스토리텔링 등을 평가합니다. 이때 촬영 기법, 편집 기술, 연출, 연기 등을 평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협업 평가 같은 것도 하래요. 학생들이 팀으로 협업하면서 수행 역할 분담, 의사소통 등을 평가하는, 이때 팀원 간의 역할 분담에 적절한지 의사소통에 적절한지 고려하래요. 맞는 말이거든요. 다음은 창의성 평가하래요. 학생들이 제작한 단편 영화 창의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지 평가하래요. 유머감과 새로운 시도 이런 것도 평가하래요.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성과 평가. 학생들이 제작한 단편 영화가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축제나 공모전 같은 거 참가한 개인적인 성취감도 성과 평가. 뭔가 처음 들어본 단어 같으면서도 성과 평가라는 거를 말하니까 일리가 있어 보이는 평가까지, 성취감까지도 평가하다. 이와 같은 평가들 고려해서 수업 진행한 다음에 종합해가지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점수를 부여해서 학생들이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개선할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어때요? 평가 계획서. 우리가 아는 평가 계획서 양식대로는 사실 그런 양식에 따라서 넣을 수는 없죠. 근데 그거에 참고가 될 만큼의 내용 같은 거는 보여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무서워지기 시작하지 않아요? 전 되게 무서워지기 시작하는데, 다음 거는 더 대박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질문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갔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편영화 제작이라는 수업이 있다고 쳤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수행평가 3가지만 알려달라 그랬어. 수행평가.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이제 이것도 평가 계획서에 들어가면서 내용을 이제 작성할 내용일 수 있죠. 뭔가 방학 때든지 아니면 평소든지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주제든지 해서 어떤 수행평가를 해야 될지 뭔가 좀 짜잖아요. 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이럴 때 도움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그런 그 수행평가를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냐. 자, 3가지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3가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1번, 2번, 3번으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지금. 와, 디테일한 거 보세요. 자, 첫 번째, 제작한 영화를 상영하고 관객들의 반응을 조사해서 분석하는 평가 방법을 사용해라. 학생들이 제작한 영화를 학교 내부나 외부에 상영한 뒤에 당연히 관객들 반응을 제공해서 퀄리티 재미를 평가할 수 있다.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자신의 작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제작한 영화 상영하고 만들고 상영하고 친구들과 이제 토론하고 얘기하는 방법을 해라. 수행평가 첫 번째다. 이거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두 번째, 영화 제작 과정에서 대한 보고서 작성하게 하래.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쵸? 했을 거예요, 저도.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한 보고서. 영화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어머. 영화 보기에 대한 그냥 보고서가 아니라 영화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평가해라. 다음 3번째, 영화 제작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평가한다. 학생들이 영화 제작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진행한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뭐 아이디어, 스토리, 캐스팅, 촬영, 편집, 기술 등을 발표해가지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이해도와 자신감을 키우면서 프레젠테이션에 작품과 비교 3가지 딱 깔끔하게 제시해줬어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 교사들에게는 굉장하다. 지금쯤이면 아주 박수치고 이거 대박인데?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좀 놀랍습니다. 이대로 진짜 시행해도 될 만큼 어떤 또 스토리가 있네? 영화 제작을 상영하고 그거에 대한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작성 평가 방법을 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이 제작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 거를 이제 개선할 수 있게 다른 작품들과 비교도 하고 친구들과. 놀랍습니다. 자, 이번에 질문은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편영화 제작하기라는 수업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단편영화 제작하기와 관련된 객관식 문제 3개만 출제해 달라고 했어요. 아까 위의 것은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어떤 주제로 수행평가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행평가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는 지필평가의 영역에 대한 문제인 거죠. 지필평가 그럼 문제까지 내달라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로 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이죠?
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객관식 문제는 3가지 예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영화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1번 스토리, B 배우, C 촬영 기술, D 음향 효과. 뭘까요? 뭔가요, 여러분들? 정답을 알려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그 다음에 전 스토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4가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근데 이제 아닐 수도 있죠. 잠깐만. 물론 영화 촬영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정답에 대해서 또 물어봐야 되나? 영화 제작 중 카메라 각도와 촬영 간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대로 된 문제 아니에요 이거? 영화의 느낌과 분위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촬영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와 스태프 움직임을 보다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다. 배우와 스태프의 움직임까지? 촬영 각도와 촬영 간격이 인물의 표정과 행동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몇 번일까요? D 같은데 3번. 다음 중 영화 제작에 있어서 편집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죠? 편집이 영상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삼을 수 있다. 스토리 정각에 만들 수 있다. 영화의 흐름을 더 강조할 수 있다. 아무튼 정말 놀랍지 않아요? 진짜? 지금 객관식 문제를 낸 거예요. 이걸 보고서는 조금은 여기서 이제 도덕적인 헤게모니가 이제 나오는 거죠. 맞나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제 교사잖아요. 저도 교사로서 이거가 챗 GPT가 이거 너무 후폭풍이 심한데 물론 베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간접적인 양식을 베끼면 안 되고 참고는 할 수 있다?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디테일해. 그리고 너무 정확하고 대단한 말들이야. 이게 영어 버전 잉글리시로 해서 더 자세히 나온다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학습된 데이터가 한글적인 그 국내에 있는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생활기록부 영역입니다.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진짜 우리 생활기록부 작성하느라고 담임 선생님들이나 교과 선생님들이 고생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떤 때로는 논술을 한다. 생활기록부로 막 이렇게 막 글 짜집기 하고 글 쓰는 진짜 연습이다. 열심히 써주시는 분들이나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죠. 저도 굉장히 학생들 하나하나 세부 능력 특기사항으로 입력하려고 하는 건데, 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 단편 영화 제작 수업이 있습니다. 생기부에서 학생의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예시를 3가지만 알려달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에 과세특기라고 저희가 부르죠. 과세특기 예시 3가지가 다음과 같대요. 과세특을 아는 친구야. 챗 GPT가 과세특을 알아. 과세특을 모르면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미술적인 부분에서 영화 속, 그러니까 이 단편 영화 제작 수업이라는 거 안에 미술 파트에서 있는 과세특, 영화 속 인물, 배경, 소품 등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능력, 컬러, 조명 등을 활용한 시각적 연출의 능력, 컴퓨터 그래픽스 소프트웨어 활용해 디지털 아트워크를 제작하는 능력이 있음. 할 말이 없죠. 진짜 쉽죠. 국어, 각본을 작성하고 대본을 기반으로 적정한 대사를 제안하는 능력이 탁월함. 시나리오, 대본의 흐름, 개연성, 감성 등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음.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 렌즈, 조명 등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 소리와 원리의 음향효과에 제어하는 능력. 아무튼 자, 굉장하죠. 이번엔 담임선생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영화감독을 진로 희망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영화감독을 진로 희망하는 그 학생의 진로 활동 특기사항 예시를 3가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진로 활동, 진로 특기사항 쓰는 거거든요. 생기부에서 담임선생님이 쓰기도 하고 진로 선생님이 쓰기도 하죠. 예시 3가지만 그냥 써달라고 했는데, 영화감독 진로를 희망하는 거를 알고서 좀 써야 되거든요. 진로 특기사항 같은 경우. 물론 어떤 날짜에 특별한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한 거를 기준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거가 같이 안 써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바와 같습니다. 영화 제작 관련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서 써.
단편 영화 제작, 뮤직비디오 제작 등 영상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제작에 관련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제작 과정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활동을 하였음에 해당함. 그러면서 기르면서 어떤 느낀 점이 있음으로 말할 수도 있겠고, 영화 제작 관련된 동아리 활동으로 영화 제작 동아리에 참여하여 영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동료들과 협업하여 영화를 제작한 능력을 기르는 활동을 하ям. 아, 대단하다. 관련 대회 활동 참여. 물론 생기부 대회나 이런 걸 하지 못하는데, 쓰지 못하는데 영화 제작 분야와 관련된 대회, 축제 참여하고 경화 능력시키는 활동.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알지 않아요? 생기부에 대해서? 생기부에 대해서 좀 알지 못하면 이 챗 GPT가 이렇게 답변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또 이게 궁금하잖아요. 자유로 활동.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잡은 건 중학교 생기부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라는 디테일한 항목을 좀 정해주고, 연극영화과를 희망하는 학생이라고 다시 정했습니다. 연극영화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때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예시 뭘 써줄 수 있을까? 자율활동. 물론 이 자율활동에 써줄 수 있는 거는 이미 했던 것들 중에서 그 날짜 맞춰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연극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걸로 연극 동아리 활동을 미리 할 수 있겠죠. 학교 내 연극 동아리에 참여하여 연극 제작 관련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동료들과 협업하여 연극을 제작한 능력을 기르는 활동을 해라.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하는 거죠. 연극 관련 전문 지식과 높이는 활동을 해라. 영화 제작 동아리 활동. 와, 자율활동에 쓸만한 내용일 수 있죠.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로 써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거. 학교 공연 출연 및 제작 활동. 학교에서 열리는 공연에 출연한 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연극 제작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하라. 그리고 이런 거에 관련된 말들을 좀 바꿔 쓰면 되겠죠. 자, 이 부분 또 깜짝 놀랄 겁니다. 보세요. 학급 회장을 했고, 행특 쓰려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학급 회장을 했고 좀 더 디테일하게 계속 잡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잘 문장을 만듭니다. 방송반 출신이면서 적극적인 태도랑 모범적인 학교 생활, 성적도 우수한 애가 있어요. 거의 진짜 반장급, 학생회장급이죠. 그 친구의 학교생활기록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해당 학생은 학급 회장을 맡은 경험이 있어 리더십과 의사소통 등이 뛰어나며 방송반 출신으로 인해 말하기와 청취력 등이 말하기랑 청취력 높은지 어떻게 알아? 보통은 당연히 말하기가 청취력이 높을 수 있긴 하겠지. 이렇게 잘해내면 어떻게 알아? 그런데 잘 써준 거지. 종합 의견을 잘 작성해서. 또한 적극적인 태도로 다양한 학교 행사, 동아리 활동에 적극 참여했는지 어떻게 알아? 보통 근데 이렇게 써주긴 하죠. 모범적인 학교 생활로 인해 학교 내외 예절과 인격이 존중받는 모습을 보여줌. 성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해서 학교 내 상위권에 속하는 성취도를 보여줬다. 이러한 행동 특성 성적에 관련된 향후 진로 큰 발전이 된다. 따라서 해당 학생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된다. 완벽한 문장이진 않더라도 거의 흡사한 정도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궁금하더라고요. 고등학교에서 가을 체육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이나 페어플레이를 위해 어떻게 경기를 운영하면 좋을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냥 이 업무적으로 자기가 체육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교사라고 봅시다. 자기 업무가 체육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학교 학생부의 어떤 업무일 수도 있고, 학생 어떤 자치부일 수도 있고 봉사부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부서에서 가을 체육대회를 해야 돼요. 가을도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어쨌든 그냥 디테일하게 하고 싶어서 고등학교에서 가을 체육대회를 진행할 때 운동 종목을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겨울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 페어플레이 좀 페어플레이 정신을 기르기 위한 경기를 운영하면 좋을지를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가을 체육대회에서 한두달 할 수 있는 운동 종목으로 축구,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배구, 육상 등이 있다. 조금 더 재밌는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는 좀 아쉽네. 페어플레이를 위한 경기 방법에는 2대2, 3대3 등 소규모로 페어플레이 유도할 수 있고 패스 움직임이 조화롭게 할 수 있다. 농구 3대3 또는 4대4로 운영해라. 그리고 움직임을 조화롭게 할 수 있다. 배드민턴, 테니스, 복식 경기를 진행해서 페어플레이를 그렇지. 어머,
복식을 해가지고 배드민턴 테니스 같은 경우는 단식이 아니라 복식에서 페어플레이를 유도할 수 있지. 팀원 간의 조율을 하니까 배구 3대3, 4대4 경기도 할 수 있대요. 작은 코트를 사용해서 더 많은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대.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경기를 운영하면 집중할 수 있고 협업 능력을 활성시킬 수 있대요. 어떤가요? 체육대회 행사에 좀 쓸만한 내용인가요? 자, 이번에도 비슷한 질문으로 궁금한 거 물어봤습니다. 학교의 행사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가을 축제 행사를 합니다. 또 가을입니다. 어쨌든 가을에 많이 하니까 가을 축제 행사를 운영할 때 학급별 부스 예시를 5가지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학급별 축제 때 부스를 합니다. 뭐 먹을 걸 한다든지 만들기 한다든지 아니면 사진 찍기라든지 뭐 춤, 댄스, 노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전체 학샤생? 네, 잘못했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 고등학교 축제 프로그램 또 3가지를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관점이지만 제가 아까도 이런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답변을 해주네. 와, 이것도 재밌네. 다른 답변을 해줬습니다. 자, 보세요. 고등학교 가을 축제를 위한 학급별 부스 예시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떡볶이 부스. 챗 GPT가 떡볶이를 어떻게 알아? 한국이야? 챗 GPT 이거 챗이네. 한국 사람이네. 떡볶이 부스를 알아요. 학생들이 직접 떡볶이를 만들어 판매하는 부스. 캔디 메이크업 부스. 학생들이 캔디를 색상으로 입히고 메이크업 해주는 부스. 플라워 아트 부스. DIY 브레이슬릿. 사진 찍기 부스. 이런 거 한 적 있죠? 여러 가지 몇 개. 전체 대상으로 고등학교 축제를 위해서는 K-팝 댄스 대회. 있을 겁니다. 있죠? K-팝 댄스 대회, 경연하는 대회를 만들어라. 문화 행사 공연, 학생들이 참여하는 연극, 뮤지컬, 밴드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라. 창의작품 전시회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써보세요. 한번 교사님들께서는 한번 해보세요. 놀랍고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는 계속 충격적인데. 자, 역시나 계속해서 학교와 관련된, 수업과 관련된, 학생과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등급이 평균 2등급인 학생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대충 정했습니다. 그 학생이 갈 수 있는 연극영화과가 있는, 그리고 경기도권 대학교 5곳을 알려달라. 그리고 그 이유도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냥 이번에는 그 이유까지 알려달라고 한번 톨을 달아봤는데 어떤 답변을 해줄지는, 자, 지금의 답변을 보세요. 죄송합니다. 한국어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제한이 있어서 5개 알려주지 못한대. 근데 2등급의 저는 점수를 가진 학생이 가장 적절한 대학을 찾는 것이 좋다 그러고, 학생 분야 기존 경력 수상 등 고려해서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답변에서는 5가지를 알려줬어요. 진짜로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까 알려준 거를 한번 띄워줄게요. 여기였습니다. 자, 2등급의 학생이 갈 수 있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대학교, 한예종, 경희대, 한양대, 가천대. 이 분명히 아까 전에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이유를 제가 말해달라고 했었잖아. 이 대학교는 입시전형의 성적보다는 예술적인 역량과 창의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고 작품적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그래서 연구랑 보용해서 향상시켜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박이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5개를 우리나라의 대학교를 알고서 얘기를 해줍니다. 진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질문했습니다. 성적이 매우 낮은 학생이 갈 수 있을 만한, 근데 취업은 잘 되고 경기 북부에 위치했으면서 사립대학교인 곳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좀 몇 군데가 있긴 하지만 얘는 어떤 걸 찾았는지 볼게요. 챗 GPT는 어떤 걸 찾았는지. 성적이 매우 낮은 학생이 갈 수 있을 만한, 취업이 잘 되고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될 영역이 좀 많죠. 이런 복잡한 것까지 다 합니다. 근데 지금 답변이 추천하는 거 어렵다네. 대학 진학한 학생 성적뿐 아니라 관심 분야, 취업 가능성, 유망성 등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못 해주는 것 같네요. 취업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전공을 제공하는 대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다. 이것도 아까 제가 챗 GPT 할 때는 알려줬거든요. 그 대학교를. 그것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네. 왔다 갔다 조금 좀 더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것에서 제가 찾은 게 이겁니다. 성적이 매우 낮은 학생이 갈 수 있을 만한, 취업이 잘 되고 경기 북부에 위치한 사립대학교 하나로 동국대 경기 캠퍼스를 추천한대요. 경기 캠퍼스가 경기 북부에 위치하는데 다양한 전공 분야의 취업률이 높은 대학 중에 하나래.
그래서 특히 경영학과는 호텔 관광학과도 경제 분야, 뭐 IT 등 이제 높은 취업 성과가 있다고 하고 취업 지원 센터에 진로 상담과 취업 전문 교육을 해서 취업 활동을 지원한대. 물론 대학 입시에 성적이 중요하지만 입시 전형으로 다양한 능력을 인정하고 입학 후에 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능력을 지원한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챗 GPT를 활용해서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사들이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 있어서 뭐 생기부 업무적으로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정말 테스트인데도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교사들이면 댓글로 달거나 저랑 뭐 DM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게 문제라고 인식을 하나요? 왜냐하면 좀 도덕적인 거잖아요. 왜냐, 정말 이거를 아닌가? 저만 이렇게 흥분하나? 좀 절대 베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정보가 디테일하고 너무 정확해서 정말 참고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소지를 하고, 나머지 이건 정말 이 학생의, 당연히 이제 생기부 관련된 것들이죠. 생기부 관련돼서 학생의 특성을 써야 되는 거는 정말 그 학생의 특성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챗 GPT 재밌게 잘 살펴봤고,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해 보시면서 질문 나온 거 재밌는 좋은 질문과 답변이 있으면 한번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유용하고 알찬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